뉴 노멀 시대는 확실하다. 네. 우리가 교과서에 본 것처럼 금리를 높여서 경기를 잡고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물가도 잡으면서 경기 위축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요즘 보이다 보니까 근원 물가 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어떤 금리 인하는 지난주 금요일 잭슨 홀 미팅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미칠 영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잭슨 홀 미팅에 시장 참가자를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금요일에 나온 파월의 발언들 그래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파월의 중립금리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네. 중립금리가 대체 뭐며 네. 예상대로 파월은 중립금리에 대한 어떤 발언을 했는가 네.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시장에서는 또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예. 뭐 잭슨 홀 미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뭐 시장의 그 예상을 깨고 사실 매파적인 발언은 뭐 나왔지만은 그래도 뭐 심각한 매파적인 발언은 아니었다. 네네네. 사실 작년 이맘때쯤에 잭슨 홀 미팅이 있었을 때 뭐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네. 할 정도로 굉장한 강력한 그 금리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비쳤거든요. 실제 그 이후에 잭슨 홀 미팅 이후에 뭐 금리를 굉장히 급하게 올렸던 모습들을 보여왔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는 잭슨 홀 미팅을 앞두고 이번에도 어떤 발언이 나올까 했는데 뭐 말 그대로 예상보다는 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매듭기적 발언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좀 안도의 한숨을 좀 내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과연 그 파월 의장의 입에서 그럼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네. 이런 게 이제는 네. 관심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이 중립금리라는 게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없는 상황에서 잠재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되게 이론적인 금리고 네. 이상적인 금리죠. 예, 그렇죠. 이 중립금리가 이제 높아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경기가 그만큼 좋아지고 네네네. 경제가 그만큼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보다는 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 파월 의장에서 만약에 중립금리를 높이겠다, 높아질 거다라고 나오면은 사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피벗,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언제 과연 네. 금리 인하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거는 좀 멀어지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오히려 금리 인상이 시그널이 되겠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과연 파월 의장의 입에서 중립금리한 얘기가 나올까라고 봤는데 일단은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에 대한 거론은 얘기는 했습니다. 아직 뭐 높이고자 하는 거는 시기상조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유를 어떻게 뽑았냐면 정책의 지원 효과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금리가 그렇게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실물 경제에서는 아직도 경기가 떨어지지 않고 뭐 인플레이션은 좀 잡히고 있지만 그래도 뭐 고용 호황이죠. 네네네네. 그다음에 경기도 나빠지지 않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네네. 이제는 정책적인 효과가 나올 텐데 네. 아직은 시장에서의 어떤 금리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 효과 때문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중립금리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사실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본다 그러면 이제 파월 의장의 목소리가 그만큼 중요했고 이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뭐 중립금리에 대한 이슈도 제가 보기엔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 확실히 못을 박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도 이제는 뭐 시장에선 다 소화를 했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에 대해서 또 이런 말도 했죠. 중립금리에 대한 정확한 식별이 어렵다. 그렇죠. 사실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정리하기가 딱 어렵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인플레이션 물가 목표 수정에 관한 이야기도 뭐 시장에서는 좀 흘러나왔어요. 네. 2%를 갖다 3%로 높이는 방안들에 대해서 얘기도 흘러나왔는데 파월 의장의 물가 목표 발언 네. 그것도 했죠. 아, 어떻게 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이것도 아예 그냥 못을 딱 박았어요, 그냥. 예. 그래서 굉장히 파월 의장이 네. 이번에 작년 잭슨홀보다는 좀 길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로 사실 뭐 시장의 시그널은 확실히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은 현황을 본다 그러면 학계나 아니면은 네네. 시장에서는 야 인플레이션 목표 2% 이거 꼭 해야 돼? 네, 그렇죠.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왔단 네.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뭐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알겠지만은 뭐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높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자연스럽게 오는 게 이제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네네. 고용이 위축이 되고 네. 경기가 이제 침체되는 이러면서 이제는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미국 경제가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을 잡아가는 와중에 고용 탄탄하죠. 그 다음에 뭐 경기도 하강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계속적으로 고금리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게 인플레이션 2%를 가기 위해서 더 이제 시장을 더 위축시키기 위해서 갈 텐데
아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게 네네네. 시장의 목소리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랬죠. 예. 부작용이 이제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럼 인플레이션율을 이제는 3% 목표치로 음. 잡자라고 이제 목소리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9.1%까지 치솟았다가 이제 3.1%까지 이제 둔화된 상태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금리를 22년 만에 최고치로 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의 영향은 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시장에서 감내해야 될 고통이 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3%로 이제는 하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파월 의장의 이 잭슨 홀 미팅에서 확실히 이제 못을 박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2%는 우리의 인플레이션 목표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딱 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확실히 못을 박았구나. 이 인플레이션 2% 목표치는 그대로 간다라는 거를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2% 목표까지 낮추는 것은 일단은 연준의 임무다. 그다음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목표는 이제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장에서도 이제 파월 의장의 목소리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만약에 연준이 계속적으로 목표치 2%에 도달하기 위해서 금리를 그렇게 높였는데 이제 와서 뭐 인플레이션 2% 목표치를 수정한다? 시장의 혼란함.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연준을 파월 의장의 봤을 때. 신뢰성은 금이 가겠죠. 네,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이라도 사실 이거를 변경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2% 달성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의 압박입니다. 위축이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의 미국 경제를 본다 그러면 아니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은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도 2%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뉴 노멀 시대는 확실하다. 그러니까 과거의 틀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났구나. 우리가 교과서에 본 것처럼 금리를 높여서 경기를 잡고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물가도 잡으면서 사실 경기 위축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요즘 보이다 보니까 야 새로운 시대, 뉴 노멀 시대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파월 의장의 연설 금리 향방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신호를 준 것으로 보시나요? 이제 파월 의장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흐린 하늘 아래 별을 따라 항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동성도 심하고 한치의 예측하기도 어려운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은 뭐 가치를 따라서 미국 경제를 위한 가치를 따라서 가고 있다. 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carefully라는 이제 단어를 썼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제 9월의 FOMC 회의에서는 동결이다. 지금 뭐 페드 여체에서도 뭐 80% 이상은 동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동결 가다가 이제 11월 달에 뭐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연준이 얘기한 것처럼 한 번은 금리 인상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과연 이번 연도에 될지 그것도 이제는 굉장히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분간은 뭐 역시나 이제 매파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는 측면은 맞아요. 하지만은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사실 그렇잖아요. 시장에서는 내년 3월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연내 금리 인하 이것도 희망적이었는데 그건 물 건너갔고 3월 달에 금리 인하 생각했는데 그것도 물 건너갔고 제가 봤을 때는 한 2분기쯤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뭐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죠. 닉 티밀하우스 연준 비공식 대변인이 이번 그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carefully라는 단어를 갖다 썼어요. 신중하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9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그래도 좀 적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11월은 모르겠지만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의 깊게 봐야 할 경제 지표와 일정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다음 달 1일입니다. 이제 8월 신규 고용이 이제는 발표가 되는데 미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8월에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한 16만 5천 명 정도가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7월에서는 18만 7천 명 증가됐거든요. 그러니까 증가폭이 이제 소폭 둔화되는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높습니다. 또 소폭 하향됐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미국 고용 시장은 또 탄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8월 실업률도 3.5%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미국 고용 시장은 역시나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8월 31일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 PC 지출이 물가 상승이 나옵니다.
이 6월에 이제는 그 근원 PCE 지수를 4.1% 상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4.2%를 예상하고 있어요. 상승률을. 그러니까 일단은 근원 PCE 지수 아니면은 금방 얘기했던 고용 지수 다 이제는 연준에서 고려하는 주 섹터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섹터들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 이제는 근원 PCE 지수가 이제 4.1% 7월 달이었고 6월 달이었고요. 7월 달에도 4.2% 상승할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 물가가 사실 잡히지 않거든요. 뭐 소폭 하향됐다, 과거보다는 떨어졌다 그러지만은 일단 물가 자체가 근원 물가 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인 어떤 금리 인하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정말로 내년 한 2분기 이후나 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은 물가가 그렇게 뭐 근원 물가 지수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거는 이제 차트에서도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죠. 네. 여기서 미중 간에 어떤 뭐 좀 화해의 기운이 돌지 이것도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에 이제 방문을 했고 이 러먼드 장관이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금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이게 통상이거든요. 이게 상무국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통상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규제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지금 미국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있고 중국도 이제는 그 미국의 이제 투자 규제에 대해서 이제 풀어줄 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과연 어떠가 얘기가 될지. 이미 뭐 경제 안보는 끝났습니다. 장관들이 다 갔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요번에 나왔던 상무부 장관이 이제는 갔기 때문에 통상에 대한 부분만 이제는 풀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미국과 중국의 뭐 수장들이 대통령들이 이제 만나는 일밖에 이제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과연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이제는 좀 결과를 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9월의 글로벌 증시 방향이 어디로 갈지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